여러분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보이니까 세상이, 알겠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하라고요. 많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돈 없으세요? 하세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은 월등히 좋습니다. 10월 1일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전하세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지금 가진 자산이 다 사라지시고 네. 사회초년생으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네. 하실 것 같으세요? 야, 저도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다시 시도할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내가 알던 최선의 방법, 40대에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 다를 겁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큰 돈이 되게 하는 방법,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회장님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이제 대우 김우중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성공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장님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수록 최선의 방법이 사실 진짜 보여요. 그 수많은 실패와 성공과 이런 경험들 속에서 알게 된 거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아, 여기다 한 10억 정도 넣어가지고 요렇게 운영하면 아, 여기는 한 1000억 벌겠네, 1조 벌겠네, 뭐 이런 그림이 완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방법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저를 이끌어준 거는 사실 제가 경험한 건 이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이거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부동산 경매죠. 근데 경매도 영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소액으로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담동에서 7년 동안 갤러리 백화점 앞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그때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연예인들도 막 오시고. 근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동산 해야 된다, 경매 공매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항상 해주셨어요. 그때는 와닿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10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의 리그겠지 생각하고 저는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경매 공매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1년에 500만 원도 못 모았어요. 이게 내가 돈을 안 모았는데도 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놀라움이 있었죠.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10원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지 알겠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월급에서 일단 250만 원을 안 썼어요. 다른 카드며 뭐며 나갈까봐 따로 빼놨어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250, 500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물건은 반지하였죠. 이걸로 7천만 원대 낙찰을 받았는데 당연히 500만 원 잔금 못 치르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알아보니까 약간 이자는 비싸긴 했는데 그걸로 잔금 납부를 받았고요. 담보대출도 이용했고요.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또 아마 어떻게든 자본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4억짜리도 여러분 투자금 1, 2천만 원 가지고 낙찰받고 돈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권리분석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많은 걸 얘기 담아야 되는데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돈이 없는데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반드시 에어비앤비에 대한 활용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좀 활용할 것 같아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생각 차이가 어떤 걸까요? 가난이 진짜 무서운 거는 나만 가난하면 되는데 우리 자식까지 가난한 정신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건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크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부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뭐 일단 알았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점 그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분의 이야기가 진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예요. 이건 저희 집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이제 그 큰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되면서 본인이 쓴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라 몰랐어요.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너도 좀 도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감당해. 우리는 지금은 1시간이라고 3,000원밖에 못 벌지만 그래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1시간이라고 1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게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투자해야 돼. 어머니는 한 6개월은 삐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저희 선택이 맞았죠. 지금은 저희 부모님에게 집, 차, 뭐 그냥 용돈 넉넉하게 해드리고 얼마나 고마워하십니까? 여러분, 적금 들지 마세요. 돈을요 많이 벌잖아요. 막 써도 통장에 계속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금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건데 본인의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주 본 적이 있어요. 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저는 사업하지 말래요. 저는 부자 안 될 거래요.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하고 유해진 씨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부자 될 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의 관상을 이긴 건 그 사람들의 심상이에요. 심상.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다 의미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목표라면 세상의 이치와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안 상태에서 내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과 잘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아주 작은 얘기에도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맞다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허송세를 보낼 수가 있어요. 명확한 방법과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좀 어려워요. 물론 각자의 어려움의 수준과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인생 자체가 누구나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뭐 행복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홍호동 씨가 조혜련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대요. 혜련아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그럼 성공과 실패만 있지. 근데 강호동 씨가 그거 아니다 그랬대요. 그건 뭔데? 그랬더니 성공과 과정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혹시 얼마나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어떻게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드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얼마나 더 잘 되려고 그렇게 힘드신 겁니까? 그런 고통 없이 성공하신 분들 제 주변에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맨날 승승장구하고 부자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부자 될 확률은 없으신 거예요.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무릎팍도사 아시죠? 강호동 씨가 박진영 씨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가수 B 정지훈이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가 원산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정지훈은 뭐래도 성공했을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분야에 정점을 찍어보고 아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분들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 정점을 찍어보신 분들은요, 다른 분야에서도 새롭게 시작해도 분명히 두각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편견 없이 좋아하는 손흥민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씨가 경매를 했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릇이 그게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교육생을 가르치면서 투자금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부자 돼야죠. 10원도 없이 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그릇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환경이 못 받쳐줬던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함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 편이신가요? 맞아요. 보통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 이분은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잘 되겠다. 또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잘 되겠다. 아, 이분은 처음에 잘 되지만 나중에는 안 되겠다. 슬프지만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분, 이분은 그냥 영원히 뭐래도 안 되겠다. 이때가 제일 속상해요. 이분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뭔가 그런 기준과 방향을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형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매 얘기를 하기 전에 지분으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일반 거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매만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상속을 받았다가 지분으로 경매당하거나 증여받았다가 경매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가족 형제 자매들한테 다 이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제 돈도 안 갖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물건 때문에 그분이 이제 경매를 당해서 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 90%가 이분이에요. 나는 진짜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90%는 첫째 때문에 경매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오냐오냐 자랐거든요.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하면서 그때 제가 정신 차린 케이스지, 저한테 그런 환경 설정이 없었다면 저도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대학교 다녔을 때 거기 조교형을 보고 진짜 난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본인 학비를 본인이 대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같이 하면서 알바하면서 그 남는 돈을 또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저거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부러웠는데, 환경이 설정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식은 맡길러야 돼요. 10원도 도와주지 마세요. 원래 집안에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모가 가난해야 됩니다. 1000만 원도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려고 싸웁니다. 부모는 10원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래야 빨리 포기하고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딴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는데 이게 다 중요한 얘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진짜 자본이 없을 때 돈을 지금 딱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현실적일지. 뭐 사업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단기 임대업도 있고 경매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막말로 진짜 10원도 없는
없는데 이거 하세요. 여러분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돈이 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적금 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10원도 안 쓰게 되고 보이니까 세상이 알겠으니까. 지금 PD님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그럼 거기 대충 집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 3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맞은편에서 할아버지가 띵동 띵동 누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살래? 오늘까지 돈 해결해주면 1억만 줘. 그럼 내가 이 집 줄게. 나 우리 저기 딸내미가 미국에서 사고 나가지고 나 이 돈 갖고 가야 돼. 대신에 나 오늘 줘야 돼. 그럼 PD님이라면 10원도 없는 상태예요. 1억 준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알아볼 것 같네요. 알아볼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이거 못해도 급하게 팔면은 2억에는 팔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 받으면은 3천만 원 이거 버는 거, 이거 5천인데 이거 1억 버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용기가 생깁니다. 방법을 찾게 돼 있고요. 이 과정 가운데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못 벌더라도 이런 성공 경험을 한 번만 하잖아요. 그분 뭘 해도 잘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않나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이걸 아무리 가르쳐봤자 그 자식이 할까요? 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준 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말로만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 공부의 필요성은 진짜 이제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어떻게 그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원도 다니지 마세요. 돈 내고 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정보 찾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대부분은 또 시도하다가 중간에 다 말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는 있는데 동기부여가 스스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직접 옆에서 코칭이 안 되면 힘들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를 만나세요. 돌아가지 않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몰라요. 조금만 더 알아도 다 전문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빌라, 아파트 한두 개만 낙찰받고도 경매 교육하는 학원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잘못 그렇게 해서 만나면 문제가 되는 게 10년 동안 투자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은 10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순수입을 1억 5천 벌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10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대부분 교육생들을 제가 지도하잖아요. 10개를 얘기하면 일단 막 재밌게 듣고 우와 막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실천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실천해. 그러니까 이게 버는 거에도 약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 자본금 영원인 사람도 선생님처럼 이제 100억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원에서 100억까지 가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일환이 이 경매, 공매 이런 방법, 단기 임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일단 믿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성공 경험이 없어서 안 생깁니다. 동물로 실험을 했는데 꼴등부터 1등까지 쫙 싸움 순위가 있대요. 중간 정도 되는 친구를 싸움 못하는 친구들한테 몇 명을 붙여봤대요.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얘가 DNA 자체가 막 변화를 하더래요. 나 되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1등을 붙여봤대요. 이겼대요. 실험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성공 경험이 중요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그동안 뭔가를 하면서 내가 1등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아 이번에도 공부는 하는데 남의 얘기일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1000억이고 이게 의미 없어요.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 이거부터. 아니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버는데 필요한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은 서울대 간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죠? 변호사님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요즘에 본인이 수임을 맡아가지고 이길 수도 없는데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라니까. 의사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어떤 분야로 가든지 여러분이 영원에서 100억 가는 방법은 여러분만 준비되어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전 세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내가 광고료를 주고 광고하지 않아도 돼요. 숟가락만 딱 얹으면 그냥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해요. 오늘 올리면 오늘 연락 와요. 내가 만약에 1박이 예약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요금에서 3.3%만 빼고 나한테 돈을 넣어줘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래도 보증금 2천만 원 달라 그러던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얼마 모으시는데요? 500만 원은 적금해요. 그래도 그럼 2년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확신과 실천력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될 일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2천만 원 받는 거랑 500만 원 받는 거랑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돈 띄어먹을까 봐 보증금 받아두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을 이쁘게 꾸미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어딜 도망가요? 500만 원 낮추자 그러면 안 할까요? 차라리 월세 더 줄게요. 더 좋아해. 아니 그렇게 보증금이 많이 필요했다면 전세를 놨지 왜 월세를 놓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하라고요. 많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돈 없으세요? 하세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은 부동산 물건보다는 에어비앤비가 월등히 좋습니다.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물론 내가 지금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물건을 내가 이제 귀찮아져서 하기 싫어졌어. 그러면 새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뭐 권리금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라는 거죠. 부동산은 수익률은 조금 떨어져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원래는 가치는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액으로 할 때는 일단은 에어비앤비랑 경매랑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읽어 나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 달에 300, 500, 막 800 벌잖아요, 에어비앤비로. 여러분 그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요 흩어집니다. 시세 차익은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매도하면서 내 주머니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오는 이 돈은 자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에어비앤비만 몰두하면 안 되고 경매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하셔야 돼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진짜 투자금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빌려서라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다 불법으로 운영한다 막 이런 편견들이 좀 있는데 그건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죠 10월 1일부터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건 전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물건을 잡아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선진국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월세가 얼마나 싼지 우리가 계속 우물 안에 있어서 모르고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오를 거거든요. 월세만 오를까요? 숙박료 당연히 오르죠. 그럼 여러분의 합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가치는 얼마나 또 오르겠습니까? 이제 알려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합법으로 등록하기 더 힘들어요. 이게 옆집이나 뒷집, 윗집이 허락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슈화가 언론에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만 잘하면 협조해 줍니다. 물론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10월 1일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전하세요. 이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딱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해주실 것 같은지. 저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무지했던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딴에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는 새벽 6시부터 11시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 순수입 300만 원 벌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망해버리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모색을 할 텐데 어설프게 되니까 7년 동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시 잘 안 되고 있나요?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따지지 말고 그냥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무조건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안 줘도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똑똑하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가 몰라서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몇 년 걸려서 할 거를 한 달 만에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이 멘토한테 막 물어보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이 멘토님은 머물러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멘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가 이게 뭔가 되게 미안하고 신뢰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말도 안 되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인생 돌아가지 마세요. 짧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가장 친한 지인한테 물어보는 거래요. 너무 중요한 결정을. 근데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냐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듣고서 이러고 대부분 끝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 하고 대표님이 투자했던 시기랑은 또 다른 시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표님처럼 빠르게 자산 쌓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경매에 에어비앤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매도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정상적인 권리 분석적으로 분석할 게 없는데 안전하게 막 낙찰받고 막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꼬여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고 꼬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기만 물어봐서 알아내기만 하면 몇 천만 원씩 버는 물건도 있고 이게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일반 부동산 돈 버는 거랑 경매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일반 부동산 거래는요 시장이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고 돈을 법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요. 경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폭락한 적이 있나요? 항상 조정을 받았지.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향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3억짜리를 1억에 받으면은 아무리 부동산이 불황이어도 여러분 안 받을 거예요? 모르니까 못 받는 거죠. 알았다면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지 경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선진국은 경매라는 제도가 무조건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요. 왜요? 구미에 이만한 건물이 쇼핑몰이 있어요. 망해가지고 난리 났어. 그럼 그 상태
상태의 흉물로 있는 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좋은 건가요? 빨리 경매로 해결해서 싸게라도 누가 낙찰받아서 그 안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그 동네 경기도 살아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고 국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경매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저를 통해서 굉장히 구독자도 많은 유명한 유튜버 분들을 제가 10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신이 있고요. 또 대학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을 조금 빠르게 데려갈 자신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료 웨비나를 하루 열 테니까 그때 진짜 중요하고 웬만한 비밀들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